여러분, 현재 캐나다 경제는 상당히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8%까지 안정화되었다곤 하지만 동시에 고용시장에서 한 달에만 8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오늘 캐나다 위클리에서는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반된 소식들이 이곳에 정착해 살아가는 우리의 자산과 가계에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몰기지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부동산과 몰기지의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방법이 필요하신가요? 여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뉴스레터 오픈챗으로 오시고요. 두 번째는 케빈 킴 유튜브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인플레이션 이야기부터 해보죠. 최근 발표된 캐나다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보면 연간 인플레이션이 1.8%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캐나다 중앙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은 2%, 우리 목표번이 1에서 3% 안에 있는 건데요. 즉, 지금 상황은 거의 목표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경제가 갑자기 좋아졌다기보다는 베이스 이펙트, 즉 비교 기준 효과입니다. 자, 작년에는 연방정부가 일부 소비 품목에도 GST 세금 완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그 영향이 올해 비교 계산에 반영되면서 연간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이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금리를 더 올릴 필요성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온 뉴스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캐나다는 2월 한 달 동안 약 8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6.7%로 급상승했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감소의 대부분이 풀타임 일자리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간 부분에서도 약 7만 3천 개의 일자리 감소가 나타났는데요.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표는 물가와 고용입니다. 지금 캐나다 상황은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합이 나오면 중앙은행은 보통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세 번째 뉴스가 있습니다. 캐나다 주택 건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최근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 착공, 영어로는 Housing Starts라고 하는데 이 유닛들이 25만 900 유닛 수준으로 지난 1월보다 약 4.5% 증가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중요한 이유는 캐나다가 지금 심각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정책 기관들은 주택 건설의 확대와 신규 주택 공급 증가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즉, 캐나다 정책의 방향은 주택 공급을 늘려서 집값 상승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최근 캐나다 정부는 Making Life More Affordable for Canadian Act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생활비 완화 법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산층의 세금 인하입니다. 최저 개인 소득 세율이 이제 15%에서 14%로 인하된 거죠. 이 조치로 인해서 약 2,200만 명의 캐나다인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택 구매 지원인데요. 특히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신규 주택 GST 면제 정책이 도입됩니다. 자, 이 정책을 통해서 최대 5만 불까지 세금 절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책의 목적은 명확하죠. 생활비 부담의 완화와 주택 구매 접근성의 확대입니다. 이제 이 네 가지 뉴스를 한 번에 보면 큰 그림이 보입니다. 현재 캐나다 경제는 인플레이션은 안정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약화되고 있고요. 주택 공급은 확대되며 정부의 생활비 완화 정책도 동시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는 보통 금리 인하 사이클 초입에서 자주 나타나는 패턴인데요. 물론 금리가 바로 내려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그리고 점진적인 완화 정책, 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물론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사실 캐나다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외부적인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이슈나 미국의 관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캐나다가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으니 오히려 동결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자,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캐나다 경제는 지금 인플레이션은 안정되고 경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으며 정부는 생활비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결국 금리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캐나다 경제 상황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음 캐나다 위클리 영상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